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암호화폐 시장이 아주 조금씩은 진정되어 가는 모습이에요. 어젯밤 한 12시쯤에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다시 17,000달러 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,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하고 금방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은 16,800달러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미 증시도 5거래일 만에 드디어 하락세를 멈췄어요. 그렇다고 큰 상승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합 수준에서 음봉만 겨우 꾸역꾸역 막은 수준입니다. 그래서 다우는 0.28%, S&P 500은 0.1%, 나스닥은 0.1도 아니고 0.01%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반적인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, 그런데 이 테슬라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. 어제 또 하루 만에 다시 한번 폭락을 해서 무려 8%나 빠졌어요. 그래서 좀 차트를 보게 되면 역대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66%나 빠진 것이고, 이 지금 가격대는 2020년 11월 달의 가격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2년 전의 주가로 돌아간 거예요. 그래서 이 2021년 이후로 나온 이런 이 폭등의 상승분을 지금은 전부 다 반납을 하고 말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주주들도 암호화폐 못지않은 큰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테슬라도 이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기업이에요. 물론 지난 2분기에 이 비트코인 보유량의 75%를 매각을 했는데, 이 3분기에는 나머지 25%는 매각하지 않고 여전히 홀딩 중이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과연 4분기에는 팔지 않았을지 좀 의심이 들기는 해요. 지금 이때 이 2분기에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매각한 이유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판결이나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1조가 넘는 현금화를 한 것이라고 이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을 했어요. 근데 지금은 또 이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이자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 머스크가 얼마 전에는 또 4조 원이 넘는 테슬라 주식을 팔아치웠는데, 그런 걸 보면 이 4분기에는 나머지 비트코인 25%도 매각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입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미 75%나 팔아치운 마당이라 과연 남은 25%를 팔았다고 해서 이것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. 하지만 테슬라 주주들은 비트코인을 팔았으니까 좋아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 머스크 하면은 도지코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, 최근에 머스크가 트위터를 떠날 가능성에 도지코인의 매도 압력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 10시쯤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대체자가 나오면 트위터 CEO를 사임하겠다라고 이런 트윗을 올렸어요. 머스크가 참 관종인 게 이 트윗에다가 트위터 CEO 자리를 사임할까요? 라는 이런 투표글을 올려가지고 이 투표의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. 그런데 이 트위터 CEO 사임 찬성이 57%나 나왔습니다. 그리고선 오늘 오전에 이렇게 트윗을 올렸는데, 트위터 CEO 자리를 맡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CEO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올렸던 거예요. 정말 이 일론 머스크가 천재이긴 하지만 관종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. 비교 자체도 우습지만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이직거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아마 주주들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난리가 날 거예요.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이러니 이 일론 머스크를 등에 업고 있는 이 도지코인은 결국에는 이렇게 100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. 10월 말부터 이 트위터 인수 이후에 이렇게 이어진 랠리의 상승분이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진 상황이에요. 근데 진짜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CEO 자리에서 내려온다 해도 이 트위터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은 여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CEO도 거의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놓은 사람으로 뽑거나 그냥 꼭두각시 CEO를 앉혀놓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래야 이 일론 머스크가 진짜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 테니까요.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트윗에다가도 트위터 CEO 자리를 맡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굳이 이렇게 플리시를 넣어가면서 후임자를 말하지 않았을까요? 아무튼 지금 도지코인이
일론 머스크의 리스크를 함께 받고 있지만 어쨌든 이 일론 머스크가 계획대로 자신만의 세계관을 그려나간다면 여전히 도지코인의 가능성은 크다고 봐요. 하지만 이 지금 당장 머스크 리스크를 이 도지코인도 듬뿍 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, 여길 보시면 최근 일주일간의 각 코인별 하락률을 보면 이 도지코인이 19%나 폭락을 해서 시총 상위권 코인 중에 가장 하락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에이다가 18%로 에이다 역시 심상치는 않아요. 그리고 비트가 한 5%, 이더가 8%, XRP는 13%가 일주일 전 대비해서 하락을 했어요. 그런데 이 바이낸스 코인인 이 BNB는 마이너스 8%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. 이 가격 등락 폭이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건데, 그럼 일주일 전이면 오늘이 12월 21일이니까 12월 14일이 일주일 전인데, 그때면은 이 바이낸스발 퍼드가 확산되면서 본격적인 자금 이탈이 있었던 시기예요. 그래서 이 14일에 24시간 동안 38억 달러나 순유출됐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고, 또 그때 바이낸스는 부채가 없다, 사용자들의 자산은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이 좌우창펑이 트윗을 남발하던 시기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이 바이낸스발 공포가 절정이었을 시기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8% 정도면 뭐 이더, 리플, 에이다보다도 하락률이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바이낸스가 이번에 퍼드 공격에도 잘 버텼다라는 것을 보여줘요. 그리고 현재 이 바이낸스가 보유한 총 자산이 550억 달러라고 나와 있어요. 이 550억 달러면 우리나라 원화로 7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. 그런데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가 보시는 것처럼 난센이라는 업체인데, 근데 오늘 기사에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난센의 애널리스트가 말한 내용으로 이 기사가 나왔는데, 뭐라고 했냐면 바이낸스가 풍부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무 상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거래소가 준비금 증명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으나 보고서는 FTX 붕괴 후 바이낸스의 자본이 풍부해졌다는 것 외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, 550억 달러 중 부채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보유 자산만 가지고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어필을 한 건데,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바이낸스의 퍼드가 막 퍼질 때 바이낸스의 이 사용자 자산은 준비금에 의해 뒷받침되고 부채는 없다라고 블룸버그에 이메일로 답변을 했다고 해요. 이렇게 이메일로 답변을 한 것도 좀 웃기긴 한데,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낸스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에 제출 의무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를 바이낸스가 따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진짜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 알 길이 없고, 얘네가 부채가 이렇게 없다고 하면 그냥 믿어야 하는 실정입니다. 그런데 대신에 이 바이낸스가 우리는 현금 보유 능력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을 다른 형태로 요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어요. 바로 이 바이낸스 US가 보이저 디지털 자산인수 경매에서 10억 달러의 최종 낙찰을 받았다는 이런 소식이 나온 겁니다. 그러면서 이 바이낸스 US의 목표는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암호화폐를 반환하는 것이고, 인수 거래가 완료되면 사용자는 바이낸스 US에서 자신의 보유 자산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암호화폐 시장에 이렇게 한 줄기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외에도 바이낸스의 사업 확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, 보시면 이틀 전에 이 바이낸스가 인도네시아 거래소인 토코 크립토를 인수 공식화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.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 직후에 이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이 이 토코 크립토 거래소는 원래 대주주였고 현금을 투입해서 지분을 늘린 것 뿐이다 라고 트윗을 또 올렸어요. 그리고 나서 보시면 어제 이 바이낸스가 토코 크립토 지분을 100% 취득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바이낸스의 자본력을, 과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좀 자본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 이 전 세계적인 직무 채용 사이트인 링크드인에
바이낸스가 한국의 이 커뮤니티 마케팅 매니저를 채용한다라는 이런 공고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이 공고가 6일 전에 올라왔고 현재까지 148명이 지원을 한 상황이에요. 그리고 또 어제는 이 바이낸스 아테 대표 레온 풍이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잠재력이 있고 도약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인터뷰에 기사가 나왔어요. 이런 것을 볼 때 또 한국에도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이낸스의 한국 재진출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기사도 좀 보여드리면 바이낸스가 미국 암호화폐 로비그룹인 워싱턴 소재의 디지털 상공회의소에 집행위원회로 합류를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. 그래서 이것도 같은 내용의 기사인데 보시면 규제 대응 및 영향력 행사가 목적이다라고 써 있어요. 이미 이 미국 사업부인 바이낸스 US는 지난 2020년에 디지털 상공회의소 집행위원회에 합류를 했는데 이제는 모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바이낸스까지 합류를 한다는 것이에요. 어떻게 보면 원래는 이 FTX가 기존에 이런 역할을 좀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바이낸스가 이런 FTX의 정치 커넥션과 목소리를 계속 키우는 것을 좀 안 이꼽게 본 것이 사실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바이낸스가 FTX를 비판하고 또 이 FTX 사태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쌓여서 트위터로 서로 싸운 것이 결국에는 붕괴로 이어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된 것인데 아무튼 이제는 이 FTX가 사라진 마당에 조금씩 이 바이낸스가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. 지금 DCG도 나가리 되려고 하는 마당에 결국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목소리를 내려면 누군가는 나서야 하긴 해요.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배를 함께 탄 만큼 이 바이낸스가 이번 위기를 잘 넘기는데 좀 큰 힘이 되어줬으면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